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3월 정도 이후에는 약간 바닥을 다지고 위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뷰 체인지가 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 분위기 좀 말씀드리면서 주식과 채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시장이 워낙 강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미국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한국 시장을 포함한 미국 외 지역, 유럽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잘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미국의 시장이 좀 돌아서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달러가 약달러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 금리가 좀 오르긴 했지만 달러는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정치적 리스크,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놀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지정학적 위험들이 좀 해소가 되고 실제 아마 펀더멘탈이 올라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미국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자금 흐름이 바뀔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초에 이랬다가 또 중반되면서 다시 미국 시장으로 자금들이 이동했던 게 지난 몇 년 동안 좀 나타나서 좀 아직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좀 뷰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좀 강지훈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6%포인트, 6% 정도 이제 반등을 했고요. 사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G20 국가 중에 거의 꼴찌였는데 반등을 많이 했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잘못했다라고 기본 전제를 깔고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월 현재까지 한국 주식시장은 G20 국가 중에 한 3위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함에 있어서 저희는 뭐 관세 이슈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 소비 시장이 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봤던 뷰를 최근에 조금이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관세 이슈인데, 이게 뭐 협상용이다, 아니면은 진짜 다른 의도가 있다, 아니면 굉장히 순수하게 미국 재정 적자를 좀 해소하기 위함이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해서 했던 액션들을 보면은 약간 이게 협상용이다 신호로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관세 때문에 한국 시장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리스크는 분명히 있기는 한데, 지금 트럼프의 타임 플랜을 보면은 지금 인접국들을 먼저 때리고 있고, 그리고 중국, 유럽, 그리고 마지막이 동아시아 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국은 뭐 충분히 이제 대응할 만한 시간이 조금 적어도 한 3에서 4개월 정도는 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응이라는 게 케이스들을 보면서 좀 이제 파인 튜닝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 내재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이익의 추정치들이 지난 한 9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종료된 이후에는 바닥을 다지고 어쩌면 좀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경제 특징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글로벌 소비 시장이 존재하고, 이게 변화할 때마다 이 생산국 그리고 시클리컬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으로서의 위치는 굉장히 변화를 심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비 시장에 해당되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재고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재고를 앞서서 좀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 특히 뭐 PMI 지표라든지 신규 주문 지수, 이런 것들은 약간 고개를 들고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3월 정도 이후에는 약간 바닥을 다지고 조금 위쪽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뷰 체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약간은 좀 부정적인 톤이었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동시에 뭐 채권 쪽도 좀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뭐 일단 FOMC에서는 뭐 동결도 뭐 하고 했는데, 또 이번 주에 나온 얘기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는 총재도 약간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인하를 하지 않으면 뭐 환율 이슈로 인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인하를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채권 쪽에서 이 정체적인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뭐 수정된 거나 그런 건 있을까요? 저희는 올해 연간 한 3번 정도 분기당 한 번씩 인하 보는 뷰는 사실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채권 시장 분위기는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1월 초에 신년사에 하는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안 좋고 이제 인하를 시사할 만한 좀 상당히 도비시한 코멘트가 있었고 연초에 자금 유입될 때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금리가 대체로 내려가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1월 금통위도 한 중순경에 있었는데 경기 여건만 보면 인하를 당장 해도 된다라는 상당히 도비시한 코멘트가 있었고 그 당시 포워드 가이던스도 그 직전 금통위에서는 3개월 후에 인하를 보느냐는 견해에 6분의 금통위원 중 3분이 인하를 본다라고 하셨다가 1월 금통위 때는 6분 전원 일치로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셔서 동결에도 불구하고 인하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상당히 좀 도비시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하는 총재께서 지난주 후반에 인터뷰 때 이번 2월 금통위는 인하하는 게 확실하게 보지 말아라. 약간 기정사실화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고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의 추경이면 지금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 인하에 대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하겠다라는 1월 금통위 때의 메시지와 조금 다소 달라진 뉘앙스가 있었고요. 1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코멘트는 대체로 중립적이었다고 보긴 하는데 일단 성명문 자체에서는 물가에 대한 진전이라는 그런 코멘트를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물가에 대한 우려를 좀 더 시사한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1월 미국 고용지표라든지 어제 나왔던 CPI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모두 미국 경기가 상당히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도 서비스 중심으로 아직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사해서 올해 미국의 첫 번째 인하 시점이 7월 정도에서 지금 10월로 페드와치 기준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루 감안한 최근 하는 총재님의 코멘트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2월 금통위 때도 인하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긴 하지만 그 이후의 코멘트라든지 뭐 전반적인 스탠스는 1월 금통위 때 시사했던 것보다 조금 더 중립적이거나 신중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난 연말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인하가 미뤄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또 뭐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이게 물가를 좀 압박하는 게 아니냐. 근데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화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일단은 관세에 대한 좀 불안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